닷새를 굶은 12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밀어준 아주머니가 있었어. 밥 숟가락을 쥔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직도 기억해. 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아이는 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어. 그리고 20년이 흘렀어. 이제 그 아이가 돌아왔지. 그 빚을 갚으러 그룹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간 전체가 숨을 죽였어. 창밖 마천루가 빽빽이 들어선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 최순자 팀장이었어. 흠잡을 데 없이 달인 정장 바지가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지.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고개는 땅을 향했어. 한 이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요. 목소리는 절박하게 울렸지만 얼굴은 달랐어. 고개 숙인 채 바닥을 보는 눈동자 속에 묘하게 번들거리는 것이 있었거든. 눈물이 아니었어. 비열함이었지. 그 눈빛은 한서연의 구두 끝에 잠시 머물다가 빠르게 위로 올라갔어. 한서연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어. 어떤 동료도 어떤 연민도 없었어. 창백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의 입이 열렸어. 지금 사과하는 겁니까? 최순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 그럼요. 이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이사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제발 저를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한서연의 표정은 끝내 바뀌지 않았어. 긴 침묵만이 흘렀지. 20년 전의 따뜻한 밥 한 끼가 결국 이 순간을 만들어냈던 거야. 그때 나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어.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하고 텅 빈 배보다 더 무거웠던 건 세상이 보내오는 차가운 시선이었어. 12살 서연의 세계는 어느 날 밤 갑자기 무너졌어. 부모님이 밤사이에 사라진 거야. 이유도 작별 인사도 없이. 그날 이후로 서연의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 이 친척집에서 저 친척집으로 떠돌며 한 끼 밥을 얻어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지. 학교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어. 아이들이 깔깔대며 도시락을 여는 시간. 서연은 슬그머니 교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 낡은 보자기를 풀면 나오는 건 꺼멓게 탄 쌀밥과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지. 그마저도 없는 날이 더 많았어. 텅 빈 도시락통을 책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친구들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배가 고프지 않은 척. 웃음이 나오지 않아도 얼굴에 힘을 줬어. 어느 날 짝꿍 지우가 눈치챘어. 야, 너 왜 맨날 밥 안 먹어? 천진한 목소리였지만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어.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마에 땀만 맺혔지. 지우의 말은 교실 안으로 퍼졌고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뒤통수를 때렸어. 서연은 눈을 꼭 감았어.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지. 집에 돌아가면 더 나쁜 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친척 어른들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어. 저 애는 뭘 그리 처먹는다고 쑥쑥 크는지 몰라. 저러다 우리 등골까지 빨아먹을라. 그 말들은 12살 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것 같았어. 차라리 꿈이었으면 이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났으면 싶었지.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아주 우연처럼 그녀를 찾아올 거라는 걸. 그 빛 하나가 20년 뒤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꿀 거라는 걸. 그녀는 그저 텅 빈 방 안에서 오늘도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안고 잠에 빠져들었어. 그날 12살 서연의 세계에 따뜻한 것이 내려앉았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어. 살아가도 괜찮다고 세상이 처음으로 건네는 위로였어.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오후였어. 회색 하늘 아래 도시의 소음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 낡은 상가 건물 1층 엄마 손 떡볶이 간판에 달린 작은 전구가
빗속에서 깜빡거렸어. 12살 한서연은 그 낡은 유리문 앞에 서 있었어. 며칠을 굶었는지 손발이 시려왔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더라. 창문 너머 따뜻한 어묵 국물과 김이 오르는 떡볶이, 냄비가 눈에 박혀 있었어. 입안에 고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지. 안에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 유리창 밖에서 서성이는 아이를 발견한 거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듯 미간에 주름이 잡혔어. 아주머니는 뜨거운 냄비를 내려놓고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 우산도 없이 서연은 인기척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어. 얘야, 이 비에 우산도 없이 뭐 하노? 억양이 강했지만 날카롭지 않은 목소리였어.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 경계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몸을 움츠렸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아주머니가 한 발 더 다가섰어. 서연은 고개만 저었어. 며칠째 물만 마셨던 목구멍은 바싹 말라 있었어. 이래 있으면 감기 걸린다. 안으로 들어와. 아주머니는 서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이끌었어. 서연은 저항하지 못했어. 그 손길이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거든. 분식집 안, 아주머니는 서연을 구석 자리에 앉히고 수건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었어. 손님들은 힐끗 봤다가 다시 제 대화로 돌아갔지.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 너무나 오랜만의 일이었어. 잠시 후 아주머니가 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 김치와 콩나물 무침뿐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어. 천천히 묵으라. 체한다. 아주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어. 따뜻한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 꾹 참았어.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아주머니가 옆에 앉으며 빙긋 웃었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힘내라.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 아주머니의 눈빛 속에는 서연의 사정을 다 아는 듯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어. 굶주림에 얼어붙었던 마음속에 작고 따뜻한 불씨 하나가 지펴졌어. 빈 그릇이 남았어. 아주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봤어. 그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어. 20년 뒤 한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아주 길고 깊은 인연의 시작이었지. 20년 후 서연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 밥값을 갚으러 돌아왔어. 그녀의 직함은 그룹 계열사 이사.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녀는 그저 조용한 신입사원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어.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서연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빌딩 로비를 들어섰어. 웅장한 로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 흐름 속에서 유독 작아 보이는 그림자 하나가 서연의 시선을 붙잡았어. 경비원이었어. 낡은 카트를 힘겹게 밀던 그가 바퀴가 턱에 걸려 삐끗하는 순간 상자 하나가 바닥에 쏟아졌어. 서류 뭉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지.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 발걸음을 재촉했어. 몇몇은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지.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를 갈랐어. 김씨 아저씨 또 사고예요? 나이가 들면 몸도 같이 녹슬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걸 언제 다 치울 거야? 경비원이 움찔하며 허둥지둥 몸을 숙였어. 흰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맺혔지. 서연이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봤어.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비틀려 있었고 가느다란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했어. 최순자 팀장이었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비원 옆으로 걸어가 무릎을 굽혔어.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용한 목소리였어. 하지만 그 한마디가 차가운 로비 공기를 살짝 흔들었지. 경비원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어.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지. 아가씨, 괜찮은데 고마워요. 금방 정리됩니다. 서연은 흩어진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 경비원의 손에 들려주었어.
그녀의 한 가지 친절이 최순자의 거만한 태도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됐어. 최순자가 피식 웃었어. 어이, 신입,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올라와. 첫날부터 튀고 싶은 거야?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서연은 경비원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넨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 경비원에 정말 고마워요 하는 말이 등 뒤에서 따라왔어. 서연은 로비를 한 번 더 훑었어. 이 회사 어딘가에 20년 전 자신에게 밥 한 끼를 내밀어준 은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은인의 아들이 지금 저런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서연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었어.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이름 석자, 박준혁. 20년 전 따뜻한 밥을 내어준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어. 운명의 장난처럼, 아니 어쩌면 운명이 이끈 대로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가족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섰어.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명찰 속 이름. 서연은 며칠간 그의 동선을 은밀히 살폈어.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 과장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 어머니, 임대료 때문에 또 걱정이야?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깊은 한숨이 섞인 목소리였어. 재개발 압박으로 20년 된 분식집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이었지. 서연의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것 같았어. 그날 밤, 그녀는 새벽까지 서류를 뒤적였어. 신임 이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검토했어. 다음 날 아침, 법무팀에 조용히 연락했지. 본사 인근 영세 상인 임대차 분쟁 사례 조사해 줄 수 있을까요? 특정 분식집을 지목하지 않았어. 평범한 의뢰처럼 보이도록. 법무팀은 의아했지만 이사의 지시는 명령이었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법적 절차가 진행됐어.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했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혁의 얼굴에 드리웠던 근심이 옅어졌어. 어느 날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 어머니, 그 변호사님 덕분에 건물주가 한 발 물러섰대. 분식집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박 과장은 알지 못했어. 그 고마운 누군가가 지금 자신의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서연은 조용히 돌아섰어. 이제 막 첫 번째 씨앗을 심었을 뿐이야. 최순자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누군가의 뼈아픈 희생과 눈물이 숨겨져 있었어. 그리고 그 탐욕의 손길이 박준혁과 그의 어머니를 향해 뻗어 있었다는 사실을 한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어. 박준혁은 오늘도 낡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엑셀 시트를 채우고 있었어. 모니터에 고정된 눈빛은 어딘가 허망해 보였지. 점심시간이 되면 늘 가던 한식 뷔페로, 퇴근 후엔 묵묵히 집으로.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닳고 다른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어.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 아래에는 겹겹이 쌓인 배신이 있었어. 5년 전 그는 밤낮 없이 기획안 하나를 만들었어. 미래형 라이프스타일 마트. 사내 공모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기획안이었지. 회사 전체가 그의 비전에 열광했어. 승진이 눈앞에 온 것 같았어. 하지만 한 달 뒤 그 기획안은 자취를 감췄어. 최순자 당시 대리가 그것을 통째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어. 박준혁은 전산 오류로 인한 착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 오히려 그는 지방지사 한직으로 발령이 났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 그의 청춘을 바쳐 쌓은 탑이 최순자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 거야.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 최순자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어. 박준혁이 어머니의 분식집을 걱정한다는 걸 안 그녀는 회사 이미지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건물주에게 압박을 넣었어. 오래된 분식집이 옆에 있으면 품격이 떨어진다는 식의 논리였어. 결국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올랐고 박말순 여사의 분식집은 존폐 위기에 내몰렸어. 아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한 노모의 삶의 터전마저 흔들어 놓은 거야. 최순자의 악행이
박준혁의 어머니에게까지 뻗어 있었다는 사실. 한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어. 그녀는 그저 박준혁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가 갚아야 할 은혜의 상대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곧 드러날 참이었어. 박준혁은 그 모든 부당함을 가슴에 묻고 오늘도 퇴근 준비를 했어. 낡은 서류철을 들고 일어나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지.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 그 말은 한서연이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봉인을 깨뜨리는 주문 같았어. 20년 전 밥 한 끼의 온기가 이제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 팀 회의실, 최순자의 목소리는 예리했어. 팔짱을 낀 채 스크린 자료를 훑은 시선이 싸늘했지. 박준혁 과장은 잔뜩 긴장한 채 펜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어. 최순자가 그를 향해 삐딱한 미소를 지었어. 박 과장, 이게 최종 보고서 맞아? 지난주에 수정하라고 했잖아. 네, 팀장님. 수정본입니다. 수정. 어디가 수정이야? 달라진 게 없는데.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 모든 시선이 박 과장에게 쏠렸지. 최순자는 서류를 툭 던지듯 놓았어. 박 과장, 정신 좀 차려. 자네 머리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보고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과장 직함이 어울리나? 웃기고 있어, 진짜. 박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 잘근잘근 입술만 씹을 뿐이었지. 최순자의 시선이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어. 솔직히 말해봐. 박 과장, 회사 일보다 딴 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 엄마 분식집 가서 서빙이나 도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었어. 박준혁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어.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지. 그리고 한서연의 눈앞에 20년 전 얼굴이 섬광처럼 스쳤어. 닷새를 굶은 아이에게 밥을 건네던 아주머니의 미소. 지금 저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박준혁이 그 아들이었어. 두 얼굴이 겹쳐 보였어. 한서연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 지켜봐야 한다던 모든 이유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그녀의 시선이 박준혁에게서 최순자에게로 옮겨갔어. 최순자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로 박 과장을 짓누르고 있었지.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관찰이 아니었어. 거기엔 차갑게 식은 분노와 이제 아무것도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가득했어. 그녀는 천천히 단호하게 주먹을 쥐었어.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최순자의 칼날은 한서연의 은인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휘둘렸어. 20년 전 따뜻함을 나누어준 그 분식집이 이제 냉혹한 칼날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지. 최순자는 집요했어. 서연과 박준혁이 복도에서 잠시 대화만 나눠도 싸늘한 시선을 보냈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그 주변을 맴돌며 틈을 노렸지. 어느 날 최순자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건물주 양봉남 씨를 우연히 만났어. 어이구, 양 사장님, 요새 건물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양봉남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 최순자는 특유의 친근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그 20년 된 분식집 있잖아요. 박말순 씨네. 재계약 시점 다가오지 않았어요? 요즘 그 동네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카페라도 하나 들어서야 건물이 살죠. 낡은 가게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양봉남 씨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 묘한 압박감을 느끼는 듯 했지. 최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박말순 씨 아들이요. 우리 팀 박준혁 과장인데 요즘 회사에서 말들이 많아요. 그 사람 능력도 없고 사고만 치는데 엄마 가게까지 회사 근처에 있으니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임대료 팍팍 올리고 재계약도 안 하는 건 어때요? 사장님도 자식 교육비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양봉남 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 그러나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지. 며칠 뒤 박말순 아주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어.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됐고 재계약도 어렵다는 통보였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2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쩌란 말이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눈물이 먼저였어. 박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어.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20년 전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내밀어준 그 손길이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히는 걸 보면서 서연은 이를 악물었어. 이제 정말 때가 됐어. 모든 것을 되갚아 줄 때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 완벽하게 준비된 복수의 칼날을 뽑아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면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 서연은 박준혁의 5년치 기획 자료와 최순자가 그것을 도용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어. 회사 내부망 깊숙이 파고들어 임대료 조작에 쓰인 이메일과 내부 결제 서류까지 찾아냈지. 보안팀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한 움직임이었어. 하지만 최순자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 신입 이사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롭고 빠른 사람.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한 그녀는 행동에 나섰어. 다음 날 아침 최순자가 서연을 팀장실로 불렀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쿵 하고 울렸어. 최순자는 서류 뭉치를 툭 던졌어. 한 이사, 당신 요즘 어디서 뭘 캐고 다니는 거야? 우리 팀 자료를 왜 멋대로 열람해? 회사 기밀 유출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서연의 눈이 잠깐 흔들리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어. 박 과장님 기획안 관련 자료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 누가 박 과장 기획안 얘기했어? 감사팀에 당신 신고 들어갔어.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야. 회장님 라인이라던데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 최순자가 서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어. 너 진짜 누구야? 서연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어.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지. 팀장실 문 밖, 박준혁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이었지. 서연은 그의 시선을 외면했어. 박준혁은 한참을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렸어. 한서연의 침묵은 최순자의 의심에 불씨를 더하고 있었어.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지. 복수의 칼날을 뽑아들기엔 그녀의 가면이 너무 위태로웠어.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 한서연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어.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이었어. 임원 회의실에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지. 모두의 시선이 최순자와 한서연, 그리고 박준혁에게 향해 있었어. 한서연은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어. 최순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훑었어. 입꼬리에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 그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 박준혁 과장이랑 한서연 이사가 공모해서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회장님 지시를 거역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증거들이에요. 특히 박 과장, 분식집 아줌마 아들이라는 사람이 회사 돈으로 지 엄마 가게나 살리려고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어.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최순자를 바라봤지. 오히려 그 침묵이 최순자를 더 자극했어. 뭐야, 할 말이 없나? 당장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조사에 응해야 할 거야. 그때였어.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 비서실장이었어. 낡은 폴더폰을 손에 들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어. 최순자가 따지듯 물었어.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요? 비서실장은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자리에 앉았어. 그는 한서연을 잠시 바라보다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모든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어.
그리고 조용히 다이얼을 눌렀어. 픽, 픽, 픽. 고요한 회의실에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 잠시 후 폴더폰 너머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결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회의실로 걸어 들어왔어. 그의 등장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최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 진짜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어. 그는 느릿하게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 중앙으로 들어섰어. 웅성거리던 임원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지. 최순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어. 자신이 알던 어수룩한 노인이 아니었어. 눈빛은 날카롭게 번득였고 온화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 그는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어. 그 시선이 스치는 곳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지. 최순자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 그가 고개를 돌려 최순자를 똑바로 응시했을 때 최순자는 저도 모르게 상체를 뒤로 뺐어. 목구멍에서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 모두 그만들 하시지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어. 단 한마디였지만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어. 임원 몇 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는 한서연의 옆자리로 걸어갔어.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는 순간 잠깐 부드럽게 풀렸다가 다시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어. 이 자리에 계신 한서연 이사. 이 아이가 바로 내 잃어버린 손녀입니다. 2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줄만 알았던 내 손녀 말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 임원들의 눈동자에 경악이 가득 찼지. 최순자는 몸이 굳어버린 듯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어. 입이 반쯤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어. 그는 최순자를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봤어. 눈빛에 차가운 분노가 담겼지.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그룹의 누구인지도. 최순자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 회 회장님 하는 희미한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 그는 최순자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어.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향했어. 서연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단단한 의지가 어려 있었어. 할아버지는 서연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손녀의 이름을 걸고 이 모든 부당함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서늘한 전율을 불러왔어. 최순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을 내려다봤어. 더 이상 맞설 힘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지. 서연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최순자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 그토록 탐욕스럽게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지. 회장은 테이블 위 자료를 손가락으로 짚었어. 최순자 팀장 성과 도용 및 임대료 조작 건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지. 최 팀장.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이 자료에 대해 변명할 기회는 주지 않을 거야. 최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 박준혁 과장의 신사업 기획안을 통째로 도용한 거 다 나와 있어. 그걸로 팀장 자리 꿰찬 것도 맞지? 최순자의 눈이 커졌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 아니야, 회장님.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저는 정당하게. 닥쳐. 짧은 한마디에 최순자의 말문이 막혔어. 회장은 자료를 톡톡 두드리며 이었어.
분식집 임대료 조작해서 건물주 압박한 것도, 회사 이미지를 내세워 개인적인 원한을 갚은 것도 다 증거로 남아있어. 최순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 어깨가 안으로 말렸지. 내 탐욕 때문에 너는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까지 망가뜨렸어. 최순자는 테이블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지. 이건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니야. 업무상 횡령, 배임, 명예훼손까지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지금 당장 대기 발령이야. 짐 싸서 나가. 최순자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어. 한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 며칠 후 모든 것을 잃은 최순자가 박준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 박 과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고 작았어. 박준혁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 최순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는 안 바란다. 그 말만 하고 싶었어.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처지를 비관하는 눈물인지 박준혁은 알 수 없었어. 그때 사무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박말순 아주머니가 들어섰어. 최순자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 아이고, 뭔 일이고? 내 아들한테 와 이래 무릎 꿇고 있노? 아주머니의 경상도 사투리 억양 안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이리 일어나라. 아주머니가 조용히 최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어. 그 손길에 최순자가 고개를 들었어.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얼어붙었던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 했어. 박준혁은 말이 없었지만 굳게 닫혔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것 같았어. 서연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어.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어. 20년 전의 밥 한 끼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모두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 거야.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잔잔한 온기가 밀려왔어. 20년 만에 마주한 그 눈빛은 모든 고통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어. 진정한 밥값은 그렇게 비로소 치러졌어. 서연의 일상은 달라져 있었어. 아침 거울 속 얼굴에서 불안한 기색이 사라졌어.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던 걸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지. 회사에서는 심이사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 남은 것이 있었어. 가장 중요한 빚, 가장 먼저 갚아야 할 빚. 어느 맑은 오후, 서연은 익숙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분식집 앞이었지.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 아래로 어묵 냄새가 흘러나왔어. 유리창 너머로 박말순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20년 전과 똑같았지. 서연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어. 어서 오이소, 뭐 드릴까에? 활기 넘치는 목소리였어. 서연은 말없이 아주머니 앞까지 다가갔어.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어.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어. 아이고, 아가씨, 와 이라노?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아주머니 저 20년 전 그 아이입니다. 닷새를 굶었던 한서연입니다. 그 말을 꺼내자마자 서연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어. 아주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고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 아이고 서연아, 내를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우째 일이 컸노 고생 많았제. 아주머니는 서연을 일으켜 품에 안았어. 투박하고 따뜻한 품이었어. 2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 서연은 아주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 아주머니는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연신 속삭였어.
고생 많았제, 내 아가. 그 순간 서연은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 20년 묵은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 그때 분식집 문이 다시 열리며 박준혁이 들어섰어. 아주머니와 서연의 모습을 번갈아 본 그에게 아주머니가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어. 준혁아, 이 아가씨가 20년 전 엄마가 밥 해줬던 그 아이다. 준혁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 며칠 전 임원회의에서 할아버지의 선언, 최순자의 대기 발령, 자신의 기획안이 제대로 인정받아 승진이 확정되던 순간,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서연이 있었다는 걸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했어. 아주머니 품에서 벗어난 서연이 준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 과장님 아니, 박준혁 이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 아니야, 그동안 고마웠어, 한 이사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 20년 전 밥 한 끼에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간들이 서로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았어. 서연은 비로소 진정한 밥값을 치른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뤄진 값이었어. 그날 저녁 분식집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어. 눈앞에는 과거의 어둠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 세상에서 가장 비쌌던 밥 한 끼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어쩌면 살면서 잊고 지냈던 진정한 밥값에 대한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20년 전 허기진 아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넸던 밥 한 그릇. 그 작은 온기가 어떤 기적으로 돌아오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지켜봤어요. 그저 배고픈 아이를 지나치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 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여러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거대한 물결이 됐잖아요. 서연은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그 은혜를 갚으러 돌아왔어요. 세상의 냉혹한 이면과 맞서 싸우면서도 선한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것을,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은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미는 밥 한 끼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설령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좋은 형태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해요. 팍팍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번쯤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통쾌한 사연이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을 전해드릴게요.